궁금해하실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건선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건선 모든 병이 그렇지만 우리가 건선이라는 것에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왜? 이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 절대 우리 몸에서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은 아니죠. 그래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질환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상태로 다독거리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선 치료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왜? 약은 오랫동안 쓰셔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약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효과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병을 있어서의 현저한 호전을 좋아지는 그런 약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장기간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약을 사용하고 그런 것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재발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어떤 약이 재발하는 부분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선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여기서 나온 방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건선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 그리고 보습제, 피부 건조를 막는 보습제 그리고 바르는 약 이 약 세 가지 방법은 모든 건선의 심한 중증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이걸로 조절이 안 되는 조금 더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광선 치료, 자외선 치료라고 하는 광선 치료를 하고 있고 이 치료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자, 먹는 약으로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먹는 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조금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고 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학 제제라는 그런 주사 제제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했던 계단식 또는 이제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심한 중증 정도가 아닌데 또 부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끔 환자분들이 머리카락에 두피에만 병변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넓지 않은 병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자분들은 아주 심해서 생활이 안 될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바르는 약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환자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르는 약을 드리면 원치 않고 바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먹는 약이죠. 그래서 의사가 생각하는 중증도와 환자분들이 직접 생각하는 중증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증상이 크지 않고 작은 병변이지만 처음부터 먹는 약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이 환자분들도 만족하고 계속 꾸준히 치료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차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에 있어서의 이제 보습제 사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제라는 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성분이 아니고 피부를 건조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건조증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건선에 있어서는 피부 장벽이 손상이 가해져 있습니다. 즉 피부가 자극이나 손상을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질이 많이 앉아있는 그런 현상 자체가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자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보습제를 이용해서 싹 위에를 기름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보습제는 저희가 세 가지 이제 효과가 있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밀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바세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세린. 그런 바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세린은 전혀 그 보습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인데 그게 보습제라기보다는 밀폐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우리 피부에서 바깥으로 증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바세린 같은 성분들은 기름칠을 위에다 쫙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피부에서 물이 바깥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떤 물 성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막아주는 효과만이 있는 그런 밀폐 효과가 있는 그런 보습제 성분이 있고 반대로 습균 효과를 해서 거친 피부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첨가해주는 그런 보습제가 있고 또 수분 침투를 증가시키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연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각각의 피부 병변에 따라 바르는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발라주시는 게 어떤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습제를 잘 발라줌으로써 말씀드린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그렇게 피부 장벽을 회복해주게 되면 가려움도 완화되고 또 염증 및 각질도 감소되고 피부 갈라짐도 억제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실 많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습제의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런 밀폐제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고, 크림, 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환자분들한테 보습제 사용하세요, 로션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도 보습제도 연고 형태가 있고 크림 형태가 있고 로션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션 형태는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거고 하지만 쉽게 바르기 쉬운 반면에 건조하기 쉽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까요? 여름철 땀이 많이 나고 그럴 때는 오히려 크림이나 연고 제형보다는 로션 제형을 발라주시는 게 상당히 좋고 반대로 겨울이라든지 그렇게 상당히 피부가 건조한 그런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연고라든지 크림 제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바르는 방법인데요. 아까 목욕하면서 끝나고 났을 때 바른 거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씻고 난 뒤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넓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 건선병대는 마르기 건조하지 않도록 여러 번 추가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밖에 외출할 때는 찬 공기에 노출되기 20-30분 전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아무리 감기에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보습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소 치료법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국소 바르는 약을 사용하느냐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는 약은 모든 증상 중등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서 다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가 경증인 경우에는 이 약으로만도 효과를 있겠지만 부위가 아주 넓고 심하신 분들은 다른 광선치료라든지 전신치료제와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또 각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르는 약에는 앞서 설명드린 보습제가 있겠고요. 각질 용해제라 해서 오히려 두꺼워진 각질을 직접적으로 녹이는 약 그리고 국소 스테로이드고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죠. 그리고 비타민 D3 유도제 국소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D3가 유도제가 합쳐져 있는 복합제를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소 치료제를 우리가 처방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바르는 약은 효과가 없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시판이 된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바르시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다 보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정해진 용법대로 잘 사용하셨는지, 두 번째로 적정량을 사용했는지, 또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하셨는지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되게 환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게 한두 번 발라가지고 좋아지는 걸 원하시는데 절대 건선이라는 병 자체는 두껍게 앉아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려면 여러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두 번 발라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렇게 사용해서는 좋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적정량을 바르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부위가 피부 병변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연고를 우리가 짜죠. 짤 때 상당한 많은 양을 짜서 거기가 바르는데 바르고 나면 위가 하얗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뭐냐? 연고를 너무 많이 바르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연고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했을 때 한 마디가 있으시죠? 그 한 마디에 연고를 쭉 이렇게 짭니다. 짜게 되면 이게 약 0.5g 정도 된다는데 이 0.5g으로 어느 정도를 바를 수가 있냐면 내 손바닥 2개를 바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손바닥 2개 정도 넓이는 바로 이 한 마디에 있는 용량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적으면은 효과가 없겠죠. 많은 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게 되면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 항상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보습제, 연고 뭐 먼저 발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보습제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연고 바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환자분들이 나 거꾸로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두 제형을 함께 바르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대로 보게 되면 보습제와 바른 약의 바른 시간은 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귀찮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바르시는 것보다는 바르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이면 바르실 거라면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연고를 바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를 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제와 바른 약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30분 정도 후에 연고 바르는 약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른 약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키고 또 바른 약의 효과를 저하를 방지하고 바른 약의 흡수를 증가하고 또 보습제를 나중에 바르게 되면 바른 약이 정상 피부, 필요 없는 정상 피부에도 발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로 바르시는 게 가장 좋대 시간을 두고 그게 안 된다면은 대개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한 20-30분 정도 있다가 연고를 바르시는 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포심이 있으시죠, 대개는.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실제 어느 질환에서도 이 스테로이드만큼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효과가 좋은 이런 약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너무나 많은 양이 또 잘못된 부위에 너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공포심이 있지만 사실 이 좋은 약을 얼마나 적당하게 자주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것의 어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소스테로이드는 우리가 건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전부 다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각질이 두껍게 앉아 있는데 그런 각질을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그 우리 건선 부분을 보게 되면 피부가 혈관이 아래가 빨갛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간 것은 바로 혈관이 많이 늘어나고 증식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혈관도 수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그런 연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소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연고가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효과가 좋은 반면에 부작용이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강도가 아주 높은 연고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7등급은 효과도 낮고 부작용도 낮은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선에 있어서의 병변은 어떻게 보면 피부 각질이 워낙 두껍게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약한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등도 이상의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위에 따라서 손발은 워낙 각질이 두껍고 피부가 두꺼운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1등급 아주 강한 연고를 쓰셔도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에 병변이 있으신 분들이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한 연고를 계속 바르게 되면 효과를 보려면 이 약한 연고로 거의 1년 이상 바르셔야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두꺼운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위에는 아주 강한 연고, 특히나 그런 연고를 써야지만이 부작용도 많이 없고 효과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강한 연고를 손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얼굴이나 목, 겨드랑이라든지 또는 사타구니라고 말하는 그런 부위죠. 자, 그 부위는 피부가 겹쳐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연고를 거기다 바르게 되면 그 연고가 겹쳐 있는 부위여서 아주 흡수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는 강한 연고를 절대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건선이 이런 사타구니라든지 그런 겨드랑이처럼 겹치는 부위가 생기는 건선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런 강한 약을 써줘서는 안 되겠죠.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약한 연고를 쓰시더라도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는 아주 약한 연고를 써줘도 충분한 효과를 보이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서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눠져 있는 여러 가지 제형과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위별로 바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서 이런 국소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얇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관이 확장이 되고 멍이나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피부가 얇아진다고 그러죠. 또 피부가 얇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무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세균 감염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량을 적정한 부위에 적당히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